자, 이거는요, 뭐냐면 제가 어제 이제 테크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테크윙을 여러분들께 수익으로도 연결을 시켜드린 그런 종목이에요. 테크윙. 근데 테크윙을 이건 뭐 그냥 뭐 왜 이게 오늘 반등을 줬는지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얘기를 하면서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 30% 상한가 갔던 이 중심가까지 내려왔을 때가 타점이다라고 했어요. 어제 아침 방송에서. 내려와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여기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셔서 보시면 29분 4초 돼 있네요. 29분 4초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 오늘? 이렇게 됐죠. 얘가 어제 아침에 이 보면서 이 중심가까지 이 중심가 있죠 여기 이 중심가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중심가가 61,550원입니다. 근데 어제 저가가 61,500원이었어요. 내려왔죠. 오늘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빠지고 나서 즉 음봉에서 다시 양봉으로 전환됐어요. 이때가 정말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추세가 전환이 되고 방향을 턴했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게 양봉이 연속적으로 두 개가 들어오면 참 좋겠지만 일단은 추세가 쭉 빠지는 추세가 갑자기 전환이 탁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심가까지 내려와야 된다. 턴을 했죠. 그럼 이제 기대해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GTC 2016이 다음 주 16일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4일 동안 있어요. 19일 동안. 그때 HBM4 고대역폭 메모리 HBM4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것과 뭐 그다음에 광통신 그리고 피지컬 AI 이 로봇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HBM4 HBM에 대한 고속 검사 장비인 이 테크윙은 어떻게 보면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거래량이 없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말씀을 또 드렸었어요.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 17만 4천 원 부근에서 매수하세요. 그런 다음에 또 막 수익 보고 뭐 2번이나 수익을 보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18만 1천 원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18만 1천 원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퀴즈도 드렸어요. 퀴즈. 왜 18만 1천 원일까요? 이렇게 하면서 퀴즈도 드렸습니다. 그죠? 좀 18만 1천 원 적혀있죠? 18만 1천 원. 적혀있죠? 그리고 17만 4천 원도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금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 뭐 얘기하면서 2번을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어제 한번 보세요. 44분 33초에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일 좋은 건 17만 4천 원으로 빠지는 거고요. 그거보다 보면 18만 1천 원 부근까지만 내려와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18만 1천 원 쪽으로 내려오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가 18만 원, 저가가 17만 9,900원입니다. 이거 오늘 반등 줬어요. 그러니까 저가 대비해서 반등. 물론 지금은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지만 저가 기준으로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했어요? 18만 1천 원을 얘기했죠. 왜 18만 1천 원이냐? 이제 지지가 보일 겁니다. 제가 왜 17만 4천 원을 처음에 얘기했냐면 17만 4천 원이 BPS로 PBR로 3배 수준 얘기했죠. 정필승 0.25 법칙. 어제도 보신 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18만 1천 원을 얘기를 했냐? 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때. 얘의 종가가 18만 1,2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종가를 정확하게 이탈한 게 얘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뚫어 올려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얘를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밀었기 때문에 이 18만 1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 금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뚫었다가 지지받고 또 밀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18만 1천 원. 그죠? 그러면 얘가 또 지지받지 못한다면 18만 1천 원 부근을 집중을 해야 된다. 밀린다면 18만 1천 원을 집중해야 된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8만 1천 원에 사셨던 분들 지금 수익 중이겠죠. 물론 삼성전자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펀더멘털이 살아있고 제가 어제도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에 대한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된다. 소부장 당연한 거고 코스닥 150, 코스닥 액티브 ETF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포트 구성을 좀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테크윙이에요. 그 코스닥 액티브 ETF에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테크윙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전부. 결국에 기다리면 되겠죠? 기다리면 되겠죠. 18만 1,000원에 사신 분들은 수익 중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8만 1,000원, 17만 4,000원이라고 아예 가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정필승의 0.25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필승이. 그러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데 뭐 이건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0.25가 0.37로 갔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대형주, 중형주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이 소형주들 막 이렇게 변동성 심한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시총이 큰 거 있죠. 그런 종목들로 해야 돼요. 변동성이 적은 거. 그런 종목들로 해야 돼요. 그럼 차트 보면 대충 변동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요. 막 윗꼬리 달고 아랫꼬리 달리고 막 갭을 막 하락시키고 이런 종목은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고 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시총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의 PBR 0.25에서 4배 수준에 들어가 있는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정필승의 0.25 법칙의 핵심은 뭐냐? 결국에 BPS, 본질 가치 대비해서 뭐를 곱하냐? 0.25를 곱하냐? 0.37을 곱하냐? 0.5를 곱하냐? 1.125를 곱하냐? 1.25를 곱하냐? 1.5를 곱하냐? 1.75를 곱하냐예요. 이해되세요?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오늘 대우건설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대우건설을 여러분들께 아마 제일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대우건설이에요. 이거 지금 횡보하는 기간 있죠? 이때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그래서 올라갔어요. 이때도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올라갔죠. 이거 이때도 얘기하고 이때도 얘기했어요. 이거 아침 방송에 제가 2번 얘기하고 어제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이거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이게 뭐예요? 삼각형. 잠수함 기법이잖아요. 이게 잠수함 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대우건설, 오르비텍. 이건 다 갔죠. 어제는 오르비텍 가고 오늘은 대우건설이 갔어요. 갔어요. 계속 얘기했던 종목. 왜? 원전,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처리.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원전 전력 설비가 대미투자 1호인데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거고. 자, 그러면 BPS가 10,000원입니다. 그럼 얘가 1배예요. 저 1배예요. 그러죠. 1배예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공간만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공간이. 결국에 공간만큼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왔네. 여기서 매집. 그래서 이 공간으로 간다. 여기서 떨어졌네.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다시 봤어요. 제가 지금 뭐 차트, 지나간 차트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왜 맞추고 대우건설을 왜 맞췄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여러분들께 공약주로 드렸던 종목들 거의 대부분 정필승의 0.25 법칙으로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갔어요. 덕산 하이메탈, 한전산업, 그다음에 뭡니까? PSK 홀딩스. 예, 다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아무튼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한 게. 그래서 다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란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 공간에서 익절 구간 주어질 때 익절하고 나와야 돼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자, 하나입니다. 하나도 말씀드려요. 이게 지금 보세요. 11만 원. 자, 하나 쭉 기준봉 발생했죠. 그리고 나서 1.25가 1이 됐고 다시 뭡니까? 올라왔죠. 또 빠지죠. 또 올라갔죠. 또 빠져요. 그런데 얘가 올라가려면 하나가 올라가면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쌍바닥을 다졌죠. 그러고 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밀었단 말이에요.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려면 얘가 조금 저점을 올려줘야 돼요. 저점을 올려줘야 전체적인 플로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얘는 13만 7,500원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예를 들어 조금 더 민다. 그러면 나는 11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요. 그러면 처음에
100만 원 넣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50만 원 넣어요. 또 올라가요. 25만 원 넣어서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한 다음에 여기 구간에 도착하면 익절하고 나오는 방법. 아니면 빠질 때 사가지고 반등 주면 그냥 바로 파는 방법. 아니면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분할 매수, 상각 매매. 그걸 통해 가지고 11만 원을 손절가로 두고 대응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을 접근한다. 즉 이거는 공간이다, 공간. 공간만 보고 우리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현대차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현대차가 BPX 40만 원. 여기 한 배예요. 그죠? 여기 한 배예요. 여기가 1.25배고요. 여기가 1.5배. 여기 1.75배입니다. 75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50만 원. 50만 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50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또 50. 또 50. 고점이 점점 내려오죠. 그런데 바닥은 다져놨어. 오케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현대차. 네. 얘는 내려오잖아요. 얘는 바닥을 다지고 있고 50만 원에서. 50만 원이 지금 뭐예요? 지지잖아요. 지지. 고점에서는 내려오고 얘는 그대로 가고. 그러면 삼각 플로우인데 여기만 뚫어주면 60만 원 못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